자주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와서 일하게 된 지가 1년하고도 7개월이 됐습니다. 경찰법이 전면 제정되면서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도적 한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여러 언론인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일선에 있는 자치경찰 공무원들 또 일선의 시군 공무원들 또 유관기관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셔서 몇 가지 유의미한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저희 데이터로 나온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역점을 둬서 수준날 과제 몇 가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점차 이게 진화되고 고도화되면서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지난해 발생 건수는 한 24%, 피해 금액은 한 20.7% 전년도 대비 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융기관과 또 일단 경찰서에서 협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가 사망자가 우리 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273명이 발생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9개 유관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서 빅데이터에 근거한 위험지역, 사고 다발 지역,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과 함께 교육, 훈련, 또 탄력적인 방송을 실시해서 전년도 대비 15.3%가 줄어드는 23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도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것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점차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정폭력이 제가 매일 통계를 받아보고 있는데 평균 하루에 25건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로. 특히 이제 재발되는 신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재발 과정을 좀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기과정 재발방지 통합지원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와 홍성군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전 시군을 확대해서 가정폭력 신고는 재발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재발 방지를 기울여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천안하고 홍성전 시범사업 실시한 결과 경찰과 시군 공무원 또 상담소 또 유관기관이 사례 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재발 방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재시군 건수가 한 24% 감소하는 효과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기별로 테마별로 맞춤형 시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해수욕장 범죄가 한 50%, 또 수학기 농산물 절도가 34%, 명절 연휴에 가정폭력이 명절 연휴에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한 15.4% 신고 건수가 좀 줄어드는 데 성과를 거뒀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또 그 고령 월드 박람회, 개경 세계 국문화 엑스포 교통관리 대책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져서 지방행정 기관과 경찰이 합동으로 관리한 결과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이 자체 평가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많고 특히 제도적 한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실질적인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순수히 갖는 이원제 지방자치경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직은 법적 배정 사항이 있고 정치권에서 저희가 좀 손을 좀 놓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님께 보고한 그 보고서를 보면 자치경찰 이원화 문제는 내년도에 세종, 충북, 세종, 강원, 제주도,
시범 실시한 이후에 하여튼 대통령 임기 내에는 이원화 제도를 좀 도입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업무는 세 가지 정도의 방점을 더 추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문제. 두 번째는 자치경찰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문제. 세 번째는 지방행정기관과 시한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연계 협업을 좀 강화하는 문제에 방점을 둬서 업무를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보이스피싱은 한 10%,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금 232명이 지난해 발생을 했는데 금년에 15% 줄여서 198명, 200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계획을 갖고 있고 가정폭력 재신고도 15%로 감소 목표를 설정해놓고 업무를 추진해 나갑니다. 첫 번째로 도민 체감도 향상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치안행정이 경찰청에서 계획 세운 것을 하향식으로 시도경찰청 또 시군경찰서 지구대파출소로 내려보내서 치안식을 추진해왔다고 하면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찾아가는 현장 소통 간담회, 청년 서포터스, 자치경찰 모니터링 같은 걸 운영을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받들어서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전문가의 감언을 거쳐서 도경찰청장의 지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4월 27일부터 자율방범대가 법정 단체로 명문화가 되어서 시행이 된 법은 지난해 4월 26일 날 국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와 협업체계도 좀 구축해 나가고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문제도 좀 세계적으로 한번 갖추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하는 문제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피상적이고 일반화된 그런 시책들을 지휘질했었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의견을 받들어서 주민의 여망성과 또 시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실행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청 지휘 감독하고 지휘 감독 사항에 대해 지휘 사항에 대해서 이행 실태를 심사무성을 통해 가지고 판도 체계를 한번 강화시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이 우리가 지휘를 내렸는데 제대로 이행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보완하는 일점을 없는 것인지 앞으로 개선 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반기별로 분석을 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조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동굴회의 보시면 다중운지병자 혼잡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을 위한 비상 안전관리 체계를 형사주관부서, 재난부서, 경찰, 소방, 의료기관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경찰은 집회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혼잡이 우려될 경우에 질서 유지와 교통소통 또 소방관의 긴급 구조 요청 같은 것들은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좀 제시를 할 것 같은데 그 매뉴얼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특히 전세 사기라든지 또 범죄 분석 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범죄 예방 구축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고 교통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도 빅데이터에 근거한 사고, 가발, 우회적인 집중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을 하는데 세 가지 점에서 중점을 더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교통 예방과 관련되는 교육을 교통연수원과 함께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고, 단속은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서 좀 단속의 효과를 좀 거두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도와 시군 함께 경찰의 의견을 들어서 교통안전시설 확충하는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32명 사망자 중에서 121명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노인 보호구역을 시군으로 하여금 지정 확대하고,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노인들에 대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료, 홍보자료 배포하는 문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행 환경, 보행자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차대 보행자 사고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대차보다 차대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 환경 안전을 위한 대책을 저희들이 좀 추진해 나갈 계획을 실거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유기가정 재발 방지 시스템은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고, 확대 신고 대응 초기 단계부터 사후 안전관리 내지는 복지 부분까지 연계한 원스톱 통합 관리 시스템을 지금 논산시에서 지금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시군으로 하여금 이걸 전 시군에 좀 설치하는 것을 좀 촉구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측면 때문에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범죄는 사전적으로 그리고 범죄 활동을 펼치는데, 특히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현장 조치, 신규 보호 수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자 안전 조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부서와 협업을 해서 사후 관리까지 안전을 좀 책임지는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또 피해자의 신규 보호 수단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실종 사고라든지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도 저희들이 노인과 관련돼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경찰이 만든 가장 큰 이점은 좀 전에 치안행정에만 의존했던 범죄 예방 활동이 지방행정과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경찰하고 도 관련 실국에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과제를 발굴해서 지금 아직 관심이 좀 덜하고 있습니다만, 요 문제 협업 과제를 많이 발굴하는 쪽에 이걸 모아나가도록 하고, 자치경찰이 도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유선 시군에는 하부 조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 전 시군을 방문해서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전담 직원을 좀 배치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분을 좀 부탁을 드려서 좀 전담 직원이 다 배치되어 있고, 시군과 시군 경찰서관, 또 시군의 유관기관, 시군의 자원봉사하는 단체 멤버들과 함께하는 지역 치안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잘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도 재정적 지원 같은 것,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종전보다 조금은 나아진 치안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초점을 맞추어서 경찰이 수용성을 확보하고 또 지방행정과 시행행정을 연계시키는 것을 그려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언론인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예, 구매주시죠. 기준입니다. 위원장님, 공무원 신청 동역자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부가 지금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이원화가 됐을 때 기대 효과가 어떤 점이 있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완화가 되면 쉽게 말씀하시면 시도지사 밑에 경찰 조직이 만들어지고 시장군수 밑에 경찰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지역의 치안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지역의 재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치안 시책을 만들어주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12구 이태원 사고와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행정주관부서, 전환부서와 함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네, 저 뉴스필좀 박성민 기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1년 7개월 동안 이끌면서 좀 아쉽다고 느낀 점과 지사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도적 한계 때문에 아쉬움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을 하고 있어. 인생치안 과제를 발굴해서 도경찰청장을 지휘하면 도경찰청장은 지휘사항에 대해서 소속 경찰관과 산하 경찰 단서를 통해서 그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거하고 또 좀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 점이 아쉬운데 그것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자치경찰제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인사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정 부분 인사권을 주어지긴 했습니다만 인사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휘통솔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은 좀 더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지휘함도가 있기 때문에 인사권 행사는 좀 한계가 있고, 재원 문제가 좀 아쉬운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인생편 수요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전보다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재원 확보하는 부분이 중앙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우리 지방에서 이제 이양했으면 충분한 재원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경찰법 35조인가? 몇 조가 나와 있을 텐데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정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열악한 지방재정 가지고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 수요이기 때문에 재원 또 배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원 확보의 어려움, 또 지휘를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또 인사권이라든지 경찰관들 수용성을 확보하기 할 수 있는 인사권 행사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지사님께서는 뭐 이게 도지사와는 이게 별개의 조직입니다. 이게 사실은 도지사는 이 업무에 대해 관여할 수도 없고, 또 도지사가 이러이러한 사무를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는 있어도 지휘감독을 받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사님한테는 여러 가지 우리 그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책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 문제를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고, 우리 지난 지사님이나 지금 현 김태형 지사님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 주고 계십니다. 예, CS 구역장. 예. CS가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 지구잖아요. 파출소.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출소 국가경찰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좀 대응 방안이나 좀 대책이 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국가경찰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전부 다 조직은 국가경찰이고 자치경찰이 만들어지면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지정을 해놨어요. 그 지정해놓은 것도 와서 보니까 제가 초창기때 있지 않아서 자기가 맡고 있는 사무가 열이라고 하면 또 경찰법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해 놓은 것이 법 4조 2항 쭉 나와 있어요. 그 사무에 관련되어 있는 사무가 10쪽에서 5개 넘으면 인사권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이제 지구대파수는 지금 체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에서는 뭐 지구대파출소를 이제 국가경찰이 직접 지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을 하면 경찰청장은 그 사람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됐던 그 밖에 공무원이 됐던 그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지구대파출소가 뭐 국가경찰이라 하더라도 지구대파출소가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 부분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시 지구대파출소에서 이러이러한 사무는 직접 집행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업무를 통해서 지휘지시 업무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프트의 김영진 기자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한뭐 30분 전에 왔는데 일시간 잘못 들었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듣다 보니까 그 자율방범대가 예. 그 자치경찰로 편입을 된다고 하시는데 그 자율방범대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이 뭔지. 제가 자율방범대 알기로는 이게만 1990년도부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범죄와의 전쟁이 한참 선포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조직이 되어져서 지금 각 시군별로 지금 한 15개 지역 본부에 도연합회 있고 8개 지역 본부에 한 305개 지대에 우리 한 8,7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자율방범대별로 활동하는 영역은 뭐 다양할 테지만 주로 하는 기능은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이라든지 청소년 선도라든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자율방범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자율방범대 조직 뭐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 법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된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심사를 통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그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비용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이 업무를 자치행정부에서 맡아서 왔는데 금년도에 이제 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이관 받아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시도에서는 미리 이미 이관 받은 조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관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자율방범대가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변화된 부분보다는 크게 변화된 것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율방범연합회하고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일보 최신호 기자인데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전세 사기 예방책에 대해서도 좀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뿐인데 지금 급하게 되어야 되는 생각뿐인데 이 부분은 그 앞으로 이제 이 부동산을 이제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도에도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부동산 중개업 그 협회와 함께 협의해가지고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좀 전개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방 활동이라고 하면 부동산 중개업에서 이제 그런 것이 발견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연계시켜서 방안을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좀 궁금한데요. 네. 산도 지용미 기자입니다. 교통사고 집계는 주소지 상관없이 돈에서 발생하는 나이가 가는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한 충남도내 고속도로 발생하는 것도 내가 이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 15.3% 작년에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보하고 시설 개선 예. 것들이 주요한 원인이 단속도 있고요.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된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단속. 네. 주민들은 좀 불편할지 몰라도 무인단속 카메라도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발생한 지역, 또 위험 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 또 이 유관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 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방송, 도로관리청, 국도지방도 다 하고, 시군, 교육청, 이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승하차 문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관련된 그 기관, 또 녹색 어머님의 보호운전자회 같이 힘을 모아서 예방 활동과 또 단속, 시설 개선 등을 기울여 나가기.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 동안에는 여기서 각자 도생을 해왔어요. 각자 도생을 해왔는데,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나가 분야가 어떤 분야를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우리 도는 삼성재단에서 운영한 삼성교통문화연구소와 MOU를 체결해서 그쪽과의 협업 관계를 지금 모색을 하고, 금년도에는 아마 거기 유능한 맨파워가 있으니까 세미나 같은 것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CCTV 점차적으로 증가하는데 그게 큰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무인단속 카메라가 많아지는 건 좋긴 한데, 또 일정 부분 주민들은 또 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무인단속 카메라 관리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감소에 있어서 가장 큰 주요한 요인이 어느 부분인지. 그건 저희들이 이제 시설 개선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설이란 뭐 도로 위험도로 개량이라든지, 또 보도와 인도를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회전교차로, 또 도로 가감속 노선 만들어놓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다 포함되는데. 사고도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차대차 사고, 예. 뭐 사람 또는 차하고 시설 예. 뭐 조심한다든가. 그중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가 감소는 모르겠고 사고 많이 나는 것은 우리 예방해야 될 분이 차대 보행자가 제일 많습니다. 차대 보행자, 차대차가 많고, 사고 원인은 전방주시 태만이 제일 많아요. 가속보다 전방주시 태만, 운전자 운전 주의 태만이 제일 사고가 많아요.